Computer Espresso.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구조, 그거 자체가 한 학기 과목이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영어로는 아키텍처라고 부르죠. 구조, 구조. 과거에 어느 정도 과거였냐 하면 우리 2차 대전 시기에 튜어링 시대 그 정도 시기에는 명령어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 명령어죠. 명령어가 예를 들어 1011이라는 걸 생각합시다. 현재 있는 내용에다가 예를 들어 1을 더하라 뭐 이런 명령어를 1011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명령어를 컴퓨터에 어떻게 주입시키냐 하면은 이런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어서 예를 들어 1은 스위치를 올리고 0은 내리고 1은 올리고 1은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 외부에서 이 기계적인 장비를 써서 명령어를 주입했어요. 즉 프로그램을 주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폰 노이만에 의해서 그 구조가 바뀌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폰 노이만 구조를 Stored Program Concept라고 불러요. 프로그램 즉 명령어 인스트럭션 자체가 저장돼 있다. 컴 내부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메인 메모리에 우리 컴퓨터 메모리에 데이터뿐만 아니라 코드 세그먼트 여기 인스트럭션이죠. 명령어까지 프로그램 자체가 저장돼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게 구조를 바꾸고 나니까 이 코드를 읽어다가 CPU가 이거는 컴의 브레인을 CPU죠. 컴의 브레인 읽어다가 이거를 일쪽으로 가져와서 레지스터는 임시 저장 장소예요. 여기 잠시 저장해 놓고 CU가 있어요. 컴의 브레인이 CPU라면 CPU의 브레인은 CU예요. 그러니까 제어 유니트가 되겠죠. 제어 유니트. 요놈이 이 명령을 가져와서 해독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을 해요. CU가. 그래서 실행 과정에서 필요하면 얘가 이쪽으로 연락을 해서 ALU의 도움을 받아요. Arithmetic Logic Unit죠. 그래서 Arithmetic은 산술 연산,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거. 그다음에 이 Logic은 True False를 판단하는 거. 어떤 표현이 true냐 false냐 이런 걸 판단하는 그 전자 회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게 흘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이 하여간에 메모리 안에 같이 들어간다 데이터랑 그게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중요한 그 차이점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레지스터에는 지금 이 데이터도 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인스트럭션도 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하이 스피드, 이거는 하이 스피드 메모리예요. 메모리가 메인 메모리보다 레지스터는 훨씬 빨라요. 접근 속도가, 리드라이트 속도가. 그래서 고가가 되겠죠. 자, 버스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CPU와 메모리를 연결한 게 버스인데 세 종류예요. 첫 번째 컨트롤 버스는 제어 버스인데 이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1비트짜리죠. 1비트짜리 제어 버스인데 이 버스에 0을 실으면 read고 1을 실으면 write예요. 지금 1이 실렸죠. 그러니까 write 하겠다 이거죠. CPU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write 하겠다. 이게 0이 실리면은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CPU로 읽어오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제어 버스예요. 1비트는 충분하죠. 그런 목적이라면은. 그래서 두 번째 주소 버스가 있어요. 주소 버스.
어디에다 쓰느냐 이게 CPU가 쓸 때 지금 라이트 경우라면 메인 메모리의 몇 번지에 쓰느냐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 위치를.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4비트에 실려 있는데 어드레스 버스가 4비트인데 1000이니까 10진수로 8이죠. 그러니까 8번지에 쓰라는 얘기죠. 8번지에. 뭐를 쓰느냐 이거죠. 여기 이제 레지스타가 있겠죠. 레지스타 아까 얘기한 레지스타. 레지스타에 있던 숫자 3 이진수로 0011이죠. 이게 이쪽으로 실려요. 데이터 버스에. 그래서 또 4비트 4차선 고속도로죠. 실려가지고 요게 3이죠. 그러니까 쓰라 8번지에 3을 그랬으니까 여기 메인 메모리 8번지에 3이 쓰이겠죠. 물론 메모리는 컴퓨터 메모리 이진이기 때문에 3이 아니고 0011이 쓰이겠죠. 4비트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CPU와 메모리 사이에 연결하는 놈들이 버스다 이거죠. 버스. 그래서 여긴 데이터 버스라고 썼지만 여기에 만약 명령어가 있을 수도 있죠. 아까 얘기한 코드 세그먼트가 있을 수 있죠. 명령어, instruction. 명령어도 데이터 버스에 실을 수 있죠. 명령어도. 그래서 이게 몇 비트냐? 이거는 고속도로의 차선 수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넓을수록 비트가 많을수록 한꺼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이 용어 중에 smallest addressable unit라는 용어가 있어요. 주소 지정 단위. 그죠? 이건 최소고 최소 주소 지정 단위.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한 번지에 몇 바이트가 살고 있느냐, 몇 바이트가 살고 있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이트 어드레스블 머신에서는 지금 0번지에 1바이트가 살아요. 그러면 아까 버스에서 0번지에 있는 놈을 찾아달라 그러면 1바이트가 불려나가겠죠. 데이터 버스로. 여기 어드레스 버스라면 데이터 버스에는 이 1바이트 내용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CPU로 불려가겠죠. 그런데 어떤 기계는 월드 어드레서블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0번지에 1바이트가 아니고 지금 이 경우에는 one word를 4바이트에 얘예요. 물론 4바이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4바이트가 한꺼번에 불려나가요. 그러면 한 번지수에 4가구가 사는 거고 이거는 한 번지에 한 가구가 사는 거고. 그래서 어떤 걸 택하느냐는 컴 하드웨어 설계한 사람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월드라는 게 뭐냐 이거죠. 월드는 unit of transfer between CPU and memory.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가 한 번에 몇 바이트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대개 64비트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월드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버스 사이즈예요. 데이터 버스가 그럼 지금 이 경우에는 데이터 버스가 64비트일 경우에는 64비트예요. 64비트. 아까 이런 선이 64개가 나간다 이거죠. 64비트. 그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8바이트죠. 그죠? 8바이트가 데이터 버스 사이즈니까 64비트 컴퓨터에서는 워드 사이즈도 64비트예요. 근데 설계상의 편이기 때문에 대개 데이터 버스하고 어드레스 버스의 크기를 똑같이 놔요. 하드웨어 설계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드레스 버스도 64비트다 이게. 그럼 데이터 버스가 여기서 64비트가 날라왔으니까 여기 CPU 내에 있는 임시 저장 장소인 레지스터 사이즈도 64비트죠. 잠시 저장해야 되니까. 즉 8바이트다 이거죠. 이게 되게 통일해요.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 크기, 레지스터 크기까지. 근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 크기하고 즉 월드 크기하고 인테저 우리 정수 크기하고 되게 일치시켜요. 그러면 64비트 머신에서는 인테저 사이즈가 64비트다 이거죠. 그런데 이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컴파일러에 따라서 달라져요. 컴파일러가 나는 그렇게 이 긴 정수 필요 없다. 32비트면 충분하다. 그러면은 인테저 사이즈는 4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꼭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64비트 컴퓨터에서는 대개 1바이트 단위로 어드레스 주소를 지정해요.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한 주소에 1바이트가 살고 있게 만들면은 메모리 스페이스의 어드레서블 메모리 스페이스는 이게 64비트니까 2의 64승가지의 번지수를 지정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냐 하면 계산해 보면 16 엑사바이트예요. 엑사라는 건 10의 18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인 메모리가 10의 18승 바이트까지 주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건 엄청난 양이죠. 여러분들 되게 가지고 있는 메인 메모리가 뭐 많아야 32기가 혹은 64기가 뭐 이 정도죠. 이거는 그 정도 단위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는 64비트 컴퓨터에서 어드레스 버스가 되게 48비트나 57비트 정도까지만 이용을 해요. 48비트만 이용하더라도 메인 메모리가 256테라바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 테라는 10의 12승이고 128 페타바이트, 페타는 10의 15승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양의 주소를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이 그렇게 되면 64비트 컴에서는 데이터 버스도 8바이트인데 바이트 단위 어드레싱을 하면 한 번에 1바이트만 데이터에 실으면 낭비가 아닌가? 이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CPU는 실제로 한 바이트씩 가져오는 게 아니고 데이터 버스만큼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어서 캐시에 저장해요. 이게 캐시예요. 캐시 메모리예요. 캐시 메모리. 뭐냐면 여기에 이런 게 있으면 요걸 여기 5번지라면 여기 1바이트죠. 1바이트. 그러면 요거만 지금 데이터 버스가 지금 64비트면 8바이트죠. 이쪽 버스가 이게 8바이트예요. 8바이트 선로인데 여기다가 1바이트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요 다음 거 해서 토탈 8바이트를 실어요. 여기다가 일단 여기다 실어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이 캐시 메모리로 가져가요.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뭐냐면 CPU와 메모리 사이에 위치해서 고속 메모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왕창 가져가 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어요. 캐시 메모리에. 그럼 CPU가 오케이. 그 다음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여기서 찾아봐요.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 위에 혹시 여기 있나 봐요. 만약 있으면 여기서 가져가 버려요. 없으면 할 수 없이 여기까지 다시 가요. 그래서 되게 데이터끼리 인접해 있어요. 연관된 데이터는 인접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locality라고 불러요. 로컬, 국소성이죠. 인접해 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죠. 모여 있다는 얘기죠. 한 동네, 시골 동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왕창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CPU가 여기를 뒤져본다 이거죠. 그다음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그래서 되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속도가 빨라지죠. 속도로 따지면 여기 레지스터가 있으면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가 빨라요.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가 빨라요. 물론 굉장히 느린 게 이제 우리 하드 드라이브죠. 그래서 이거를 메모리 계층 구조라는 말도 써요. 메모리 하이어라키라는 말을 써요. 뭐 하여간 그건 용어고. 그래서 캐시 메모리를 쓰는 이유는 그런 식의 로컬리티를 이용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명령어만 그 데이터만 그러냐 하면 명령어도 여기 명령어가 있으면 첫 번째 명령어 1번 이것도 한꺼번에 가져가 버려요. 명령어의 길이는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되게 인스트럭션의 길이는 예를 들어 1바이트를 인스트럭션에 쓰면 8비트니까 2의 8승 256가지 명령어가 존재하죠. 그죠? 어셈블리 명령어가 256가지 많지는 않죠. 그렇게 많으면 뭐 코딩하기도 어렵고 하여간 짧아요. 그러면 이 명령어 다음에 그 다음 거 해서 뭉태기로 여기다 또 갖다 놔버려요. 그러면 CPU가 오케이 그 다음 명령어 수행하려고 그런다면 여기서 찾아보죠. 캐시에서. 있으면은 바로 이쪽으로 가져가고 없으면 이쪽으로 가서 다시 가져온다. 그건 뭐 캐시에 관한 얘기가 되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요약을 한번 봅시다.